지난 겨울 68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냥 평범한 감기였어요. 콜록콜록 기침하고 코 훌쩍이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기가 한 달이 넘도록 낫질 않더니 결국 폐렴으로 번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죠. 병원비만 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김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매년 겨울만 되면 이렇게 아파요. 왜 저만 이렇게 약한 걸까요? 저는 김할머니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할머니가 매일 하고 계시던 그 습관들이 면역력을 30% 이상 떨어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리시나요? 독감 예방접종 맞았는데도 자꾸 아프시나요? 병원 가면 좀 나았다가 금방 또 걸리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습관이 6가지 있습니다. 저는 35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건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6가지 습관 하나만 고쳐도 이번 겨울은 확실히 다릅니다. 병원비 아끼고 건강하게 겨울 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하시는 그 행동이 사실은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직도 실내 온도를 25도 이상으로 유지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겨울만 되면 감기 달고 사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습관은 바로 실내 온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 안 온도가 몇 도인가요? 25도? 27도? 혹시 30도 가까이 되시나요? 추운 게 싫어서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71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매년 겨울마다 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예방접종도 꼬박꼬박 맞으시는데 왜 자꾸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을 때 온도계를 봤더니 무려 28도였습니다. 한여름보다 더 덥더라고요. 이 할아버지는 추위를 많이 타셔서 항상 보일러를 최대로 올려놓으셨대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몸은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체온 조절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집안을 너무 따뜻하게 해놓으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마치 근육을 안 쓰면 약해지는 것처럼 체온 조절 능력도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28도에서 갑자기 영하의 날씨로 나가면 몸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실내외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날 때 감기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습도가 떨어집니다. 겨울철에는 원래도 건조한데 난방까지 하면 습도가 30% 이하로 뚝 떨어지죠. 습도가 낮아지면 우리 코와 목의 점막이 마릅니다. 이 점막이 바로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이에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막아주는 곳이 바로 이 점막입니다. 그런데 점막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그냥 쉽게 들어옵니다. 이영호 할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처음엔 춥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옷을 한 겹 더 입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맞추세요. 이 할아버지는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춥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제 말씀대로 2주간 해보셨습니다. 실내복을 두껍게 입으시고 온도는 21도로 맞추셨어요. 그리고 가습기를 거실과 침실에 하나씩 놓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해 겨울 이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옷을 껴입으니까 몸이 더 따뜻하다고 전기세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를 유지하세요. 온도계를 하나 사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둘째, 습도는 5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가습기가 없으시면 젖은 수건을 방 안에 걸어두셔도 됩니다.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 실내복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얇은 옷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두꺼운 옷 한 벌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특히 목과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하시면 체감 온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넷째, 외출 30분 전에는 보일러 온도를 조금 낮추세요. 그래야 밖에 나갔을 때 온도 차이가 줄어듭니다. 갑자기 추운 곳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몸에 부담이 덜하죠. 마지막으로 잘 때는 온도를 18도에서 19도로 낮추세요. 약간 서늘한 게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면역력에도 훨씬 좋습니다. 이불을 따뜻하게 덮으시면 전혀 춥지 않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추위에 떨면 안 되죠. 하지만 지나치게 따뜻하게 하는 것도 독이 됩니다.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도가 우리 면역력을 지켜줍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온도계 하나 사시고 실내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25도 이상이면 지금 당장 낮추셔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이번 겨울 감기 걸릴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습관은 환기입니다. 겨울에 환기하고 계신가요? 추운데 창문을 열면 감기 걸릴 것 같아서 안 여신다고요? 사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환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감기를 부르는 지름길이었어요. 몇 년 전 한 요양원에서 집단 독감이 발생했습니다. 60명 중에 무려 42명이 독감에 걸렸어요. 보건소에서 재개 원인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저는 그 요양원에 직접 가봤습니다. 시설은 깨끗했고 식사도 잘 나왔고 난방도 적절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창문이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직원분께 여쭤봤더니 어르신들이 추워하셔서 겨울 내내 창문을 안 연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이러스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한 사람이 기침 한 번 하면 그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죠. 환기를 안 하면 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쌓입니다. 마치 담배 연기가 가득한 방처럼 바이러스가 가득 찬 공기를 우리가 계속 마시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환기를 하지 않은 실내의 바이러스 농도는 환기를 한 곳보다 무려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도 부족해집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당연히 면역 세포들도 힘이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운데 창문을 열면 진짜 감기 걸릴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춥지도 않고 환기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73세 조정숙 할머니는 겨울만 되면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기침이 2달씩 계속되고 병원을 달고 사셨어요. 제가 조할머니께 환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그런데 그해 겨울 조할머니는 단 한 번도 기관지염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기침도 거의 안 하셨고 목도 안 아프셨대요. 조할머니가 뭘 하셨을까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환기를 하셨습니다. 단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환기 타이밍입니다. 아침은 해 뜨고 30분 후 오전 10시쯤이 좋습니다. 점심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하루 중 가장 따뜻할 때가 좋아요. 저녁은 해 지기 전 오후 5시쯤이 적당합니다. 새벽이나 한밤중에는 너무 추우니까 피하세요. 둘째, 환기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기를 오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5분이면 충분해요. 길게 하면 오히려 실내 온도만 떨어지고 난방비만 올라갑니다. 딱 5분 타이머 맞춰놓고 하시면 됩니다. 셋째, 환기 방법입니다. 창문을 활짝 다 열 필요 없습니다. 마주보는 창문 2개를 10cm 정도만 여세요. 공기가 한쪽으로 들어와서 반대쪽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람이 솔솔 불면서 5분 만에 공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넷째, 환기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환기하시기 전에 보일러는 잠깐 꺼두세요. 그리고 환기하는 동안에는 방에서 나가 계시거나 따뜻한 옷을 걸치세요. 특히 목과 머리를 따뜻하게 하시면 전혀 춥지 않습니다. 환기가 끝나면 창문 닫고 보일러 다시 켜시면 돼요. 5분 정도 환기했다고 실내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방 다시 따뜻해집니다. 다섯째, 공기청정기가 있으시면 환기하고 나서 30분 정도 틀어주세요. 미세먼지나 남아있는 먼지를 걸러주니까 더 좋습니다. 없으셔도 괜찮아요. 환기만 제대로 해도 충분합니다. 혹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어떡하냐고요?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 이상이면 환기 시간을 3분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환기 후에 물걸레로 바닥을 한번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미세먼지는 바닥에 가라앉거든요. 아예 환기를 안 하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밀폐된 실내의 바이러스와 세균이 미세먼지보다 훨씬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화장실과 주방도 환기가 중요합니다. 화장실은 사용 후 환풍기를 10분 정도 틀어주세요. 주방은 요리 후에 후드를 10분 이상 돌려주시고요. 습기와 냄새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세균 번식도 막아줍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 환기를 두려워하십니다. 추우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제대로 하면 전혀 춥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잠도 잘 오고 감기도 안 걸립니다. 조정숙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3번씩 환기를 하신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셔서 환기 안 하면 답답하다고 하세요. 기관지염으로 고생하던 게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매번 감사 인사를 하십니다. 오늘 저녁부터 딱 5분만 창문 여세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만 5분씩요. 이것만 해도 실내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면역력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추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3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습관은 물 마시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1잔? 2잔? 아니면 아직 1잔도 안 드셨나요? 많은 분들이 겨울에는 물을 잘 안 마십니다. 여름에는 땀도 나고 목도 마르니까 물을 자주 찾는데 겨울에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겨울철 탈수가 여름 탈수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67세 박명숙 할머니는 매년 겨울마다 감기와 방광염을 달고 사셨습니다. 목이 따끔따끔하고 소변 볼 때 아프고 계속 병원 신세를 지셨어요. 제가 박 할머니께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여쭤봤습니다. 1잔에서 2잔 정도요. 목 안 마르는데 굳이 물을 마실 필요가 있나요?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이미 늦습니다. 목마름은 우리 몸이 이미 탈수 상태라고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실내 습도가 낮아서 우리 몸에서 수분이 계속 증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피부로 호흡으로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점막이 마릅니다. 코 안쪽, 목 안쪽, 입 안쪽의 점막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이 점막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점막에는 면역 물질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면역 물질들이 바로 달려들어서 막아줍니다. 그런데 점막이 마르면 이 면역 물질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마치 말라버린 논에 물이 없는 것처럼 면역 물질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그냥 쉽게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탈수 상태에서는 감기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노폐물이 쌓이면 혈액이 탁해지고 면역 세포들의 활동도 둔해집니다. 박명숙 할머니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물을 최소 6잔에서 8잔 드세요. 처음엔 힘드실 수 있지만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박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잖아요. 밤에도 자다 깨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물 마시는 시간과 방법을 조절하면 화장실 걱정 없이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가 제 말씀대로 3주간 해보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리셨습니다. 방광염도 없어졌고요. 무엇보다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거울 보면서 본인도 깜짝 놀라셨대요. 물만 충분히 마셨을 뿐인데 피부 건조함이 사라지고 촉촉해졌다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할까요? 첫째, 하루 물 섭취량을 정확히 지키세요. 여성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남성은 2리터에서 2.5리터가 적당합니다. 컵으로 치면 6잔에서 8잔 정도예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물 마시는 시간표를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1잔, 점심 식사 30분 전에 1잔, 저녁 식사 30분 전에 1잔, 그리고 오전 간식 시간에 1잔, 오후 간식 시간에 1잔. 이렇게 하면 하루 6잔이 됩니다.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셋째,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걱정되시면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줄이세요. 저녁 식사 전 1잔까지만 드시고 그 이후에는 약 드실 때 필요한 만큼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자다 깨서 화장실 갈 일이 확 줄어듭니다. 넷째,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은 몸을 차갑게 만들고 소화기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흡수도 더 잘 돼요. 보리차나 결명자차 같은 따뜻한 차도 좋습니다. 다섯째, 물병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거실 테이블, 침대 옆, 소파 옆에 물병을 하나씩 두시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게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여섯째, 물 마신 횟수를 체크하세요.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거나 수첩에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물 마시기 알림 앱도 있어요. 자녀분들께 부탁하셔서 깔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물 맛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레몬 한 조각을 넣으시거나 오이를 얇게 썰어서 넣어보세요. 은은한 향이 나서 물 마시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단, 설탕이나 꿀은 넣지 마세요. 칼로리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갑니다. 박명숙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물을 8잔씩 드신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는데 2주차부터는 습관이 되셨대요. 이제는 물을 안 마시면 오히려 몸이 이상하다고 하세요.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3년째 감기에 안 걸리신다고 좋아하십니다. 물은 가장 쉽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확실한 면역력 강화 방법입니다. 특별한 영양제나 건강식품 필요 없어요. 그냥 물만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물병 하나 준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드세요. 그리고 하루 6잔 꼭 채우세요. 이것만 해도 면역력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네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습관은 난방기구 사용입니다. 전기장판 지금도 켜놓고 계신가요? 온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발밑에 전기 온열기 놓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추운 겨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난방기구들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65세 최철수 할아버지는 전기장판 없이는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겨울이면 매일 밤 전기장판을 최대로 켜놓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겨울마다 목이 칼칼하고 피부가 가려우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감기 초기 증상이라고 하는데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어요. 제가 최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을 때 침실 온도를 재봤습니다. 무려 26도였어요. 침대에 손을 대보니 뜨끈뜨끈했습니다. 전기장판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습도를 재봤더니 25%밖에 안 됐습니다. 사막보다 건조한 수준이었죠. 전기장판이나 온풍기, 전기온열기구들은 열을 직접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공기가 급격히 건조해져요. 습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점막이 마릅니다. 코, 목, 기관지의 점막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장판을 켜고 자면 우리 몸이 필요 이상으로 뜨거워집니다. 밤에 자면서 땀을 흘리게 되죠. 잘 때는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숙면을 취할 수 있는데 전기장판 때문에 오히려 체온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풍기는 먼지를 날립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면서 바닥의 먼지들이 공기 중으로 확 날아오르거든요. 이 먼지들이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면 기관지를 자극합니다. 특히 진드기나 곰팡이 포자 같은 것들이 섞여 있으면 알레르기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최철수 할아버지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장판은 자기 30분 전에 켜서 이불을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는 꼭 끄세요. 이불이 충분히 따뜻하면 전기장판 없이도 잘 수 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처음엔 불안해하셨어요. 밤에 추우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두꺼운 이불 대신 얇은 이불 2장을 덮으세요. 공기층이 생겨서 훨씬 따뜻합니다. 그리고 수면 양말을 신으시고 목에 얇은 목도리를 두르고 주무세요. 발과 목만 따뜻하게 해도 체감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최할아버지가 제 말씀대로 일주일 해보셨습니다. 처음 이틀은 좀 낯설었는데 사흘째부터는 오히려 더 편하셨대요. 땀도 안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도 안 칼칼하고 피부 가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을 깊이 주무시게 됐어요. 그럼 난방기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첫째, 전기장판은 취침 30분 전에 켜서 이불을 데우고 자기 전에 끄세요. 타이머 기능이 있으면 일시간으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밤새 켜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온 화상 위험도 있고 탈수도 심해집니다.
둘째, 온풍기는 사람이 없는 방을 데울 때만 사용하세요. 방이 따뜻해지면 꼭 끄시고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온풍기를 계속 틀면 공기가 너무 건조해집니다. 차라리 보일러로 난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셋째, 전기 온열기구를 쓰신다면 반드시 가습기를 함께 틀어주세요. 습도를 5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습기 없으시면 젖은 수건이나 빨래를 근처에 널어두세요. 넷째, 전기장판이나 온열기의 온도 설정을 중간 이하로 낮추세요. 최대로 해놓으면 너무 뜨겁습니다. 미지근하게 살짝 따뜻한 정도면 충분해요. 다섯째, 온열기구를 피부에 직접 대지 마세요. 특히 다리나 허리에 핫팩이나 온열 찜질기를 장시간 대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온 화상은 일반 화상보다 더 깊고 잘 낫지 않아요. 옷 위에 대시거나 수건으로 한번 싸서 사용하세요. 여섯째, 전기 매트나 전기장판을 오래 사용하셨다면 교체를 고려하세요. 3년 이상 된 제품은 전선이 노후화돼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매 시즌 사용 전에 제품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구멍 나거나 찢어진 곳이 있으면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세요. 그럼 전기장판 대신 뭘 사용하면 좋을까요? 수면 양말이 가장 좋습니다. 발만 따뜻하게 해도 온몸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내복을 입으세요. 요즘 내복은 얇은데 보온성이 아주 좋습니다. 내복 한 벌이면 이불 한 장 효과가 있어요. 목도리나 내거머도 좋습니다. 목에 큰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목만 따뜻하게 해도 체온이 확 올라갑니다. 담요를 한 장 더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밤에 추우면 담요를 덮으시면 되니까요. 최철수 할아버지는 이제 전기장판 없이 잘 주무십니다. 그리고 겨울마다 달고 살던 감기와 완전히 이별하셨어요. 목도 안 아프고 피부 가려움도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고 하세요. 전기세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좋아하십니다. 난방기구는 잘 쓰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지만 잘못 쓰면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겨울철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늘 밤부터 전기장판 타이머 설정하시고 자기 전에는 꼭 끄세요. 그리고 이불 한 장 더 준비하시고 수면 양말 신어보세요. 이것만 해도 밤새 땀 흘리지 않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습관은 햇볕 쬐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가셨나요? 햇볕을 쬐셨나요? 아니면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셨나요? 겨울에는 추워서 밖에 잘 안 나가시죠. 집 안이 따뜻하고 편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큰 원인입니다. 69세 정미자 할머니는 겨울만 되면 우울해지셨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기운이 없고 자꾸 눕게 되더래요.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셨어요. 한 달에 두세 번씩은 병원에 가셨습니다. 제가 정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요즘 산책하세요? 아니요. 너무 추워서 나가질 못하겠어요. 집에만 있어요.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햇볕을 안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면역 시스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 같은 겁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바이러스가 쳐들어와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무려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도 훨씬 더 잘 걸려요. 비타민 D는 영양제로도 먹을 수 있지만 햇볕을 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 피부가 햇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것도 우리 몸에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요. 영양제는 과다 섭취 위험이 있는데 햇볕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만 문제가 아닙니다. 햇볕을 안 쬐면 우울해집니다. 겨울철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햇볕이 줄어들면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적게 나옵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어져요. 그러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우울하면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러다 보면 몸 전체가 약해지는 거죠. 정미자 할머니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밖에 나가세요. 딱 15분만 햇볕을 쬐세요. 정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무 추운데요. 15분이나 밖에 있으면 감기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걷지 않아도 돼요. 그냥 햇볕 드는 곳에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시면 됩니다.
정할머니가 제 말씀대로 일주일 해보셨습니다. 처음 이틀은 좀 귀찮으셨대요. 그런데 사흘째부터 몸에 변화가 느껴지셨어요.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밤에 잠도 잘 오더래요.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대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정할머니는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리셨습니다. 겨울철에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그 후로 정할머니는 매일 빠짐없이 햇볕을 쬐러 나가십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만 빼고는 매일 나가세요. 이제는 습관이 되셔서 안 나가면 오히려 몸이 이상하다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햇볕을 쬐어야 할까요? 첫째,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가 자외선도 적당하고 겨울철에는 가장 따뜻한 시간이에요.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는 피하세요. 둘째, 최소 15분은 햇볕을 쬐세요. 15분이면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30분 정도 하시면 더 좋아요. 단 1시간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셋째, 얼굴과 손을 햇볕에 노출하세요. 겨울에는 옷을 두껍게 입으니까 얼굴과 손만이라도 햇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거나 목도리로 얼굴을 다 가리면 소용이 없어요. 얼굴은 드러내시고 장갑은 벗으세요. 넷째, 실내에서 유리창 너머로 햇볕을 쬐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유리가 비타민 D 생성에 필요한 자외선을 차단하거든요. 반드시 밖에 나가셔야 해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쬐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섯째, 날씨가 너무 추우면 햇볕 잘 드는 곳에 앉아 계세요. 꼭 걸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서 햇볕만 쬐셔도 충분해요. 공원 벤치도 좋고 집 앞 계단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여섯째, 산책을 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햇볕도 쬐고 운동도 하니까 일석이조예요.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빨리 걸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편안한 속도로 걸으세요. 주변 경치도 보고 이웃분들 만나면 인사도 하고요. 일곱째, 추운 날은 따뜻하게 입으세요. 내복 위에 두꺼운 외투를 입으시고 목도리, 장갑, 모자를 꼭 챙기세요. 발도 따뜻하게 두꺼운 양말에 편한 신발 신으시고요. 따뜻하게 입으면 15분은 전혀 춥지 않습니다. 여덟째, 혼자 나가기 무서우시면 이웃과 함께 나가세요. 같은 시간에 나가자고 약속하시면 좋아요. 말동무도 되고 서로 격려도 되니까 훨씬 재미있습니다. 혹시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양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햇볕을 쬐는 걸 먼저 하시고 부족하면 영양제를 보충하세요. 햇볕은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수면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정미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점심 먹고 나가십니다. 비 오는 날 빼고는 하루도 안 빠지신대요. 덕분에 3년째 겨울철 우울증 없이 지내시고 감기도 거의 안 걸리십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항상 좋으셔서 가족들도 좋아한다고 하세요. 겨울이라고 집에만 계시지 마세요. 오늘 점심 먹고 딱 15분만 밖에 나가세요. 햇볕 쬐는 곳에 서서 눈 감고 따뜻한 햇살을 느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활력을 되찾습니다. 이번 겨울 햇볕과 친구가 되세요. 여섯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습관은 식사 습관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식사량이 늘어나진 않으셨나요? 추우니까 따뜻한 음식이 자꾸 당기죠. 국물 요리, 찌개, 전골 이런 거 자꾸 드시게 되고요. 그리고 밤에 출출하면 야식도 하시고요. 겨울에는 에너지가 더 필요하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과식과 야식이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70세 강병호 할아버지는 겨울만 되면 식욕이 왕성해지셨습니다. 평소보다 밥을 2배로 드셨어요. 국물도 많이 드시고 저녁 늦게 라면이나 빵도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겨울마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감기도 자주 걸리셨어요. 왜 겨울만 되면 이렇게 몸이 안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강할아버지의 식사 습관을 여쭤봤더니 바로 문제가 보였습니다. 과식과 야식이 문제였어요. 과식을 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소화기관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요. 특히 과식을 하면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평소의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특히 면역 시스템에 돌아갈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소화에만 집중하느라 바이러스와 싸울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과식을 하면 백혈구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면역 전사들이거든요.
이 전사들이 약해지면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합니다. 그리고 과식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염증 반응이 심해지고 면역 세포들의 기능이 둔해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감염에 더 취약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야식은 더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밤에 쉬어야 해요. 특히 소화기관은 밤에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쉴 수가 없어요. 밤새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소화기관이 지쳐 있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고 장내 유익균도 줄어들어요. 장에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모여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강해지는데 야식 때문에 장이 나빠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강병호 할아버지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식사량을 평소에 80% 정도로 줄이세요. 배가 80% 찰 때 수저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강할아버지는 걱정하셨어요. 그러면 배고프지 않겠냐고요. 처음 일주일은 좀 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적응합니다. 2주만 지나면 80%가 딱 적당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강할아버지가 제 말씀대로 한 달 해보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소화가 아주 편해지셨습니다. 속이 더부룩한 적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셨대요. 그리고 감기에도 안 걸리셨어요. 체중도 3kg이 빠지셨는데 오히려 몸이 가벼워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사 습관을 바꿔야 할까요? 첫째, 배부르게 먹지 마세요. 배가 80% 찰 때까지만 드시면 됩니다.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20분 정도 지나면 포만감이 올라오니까 기다려보세요. 둘째,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으면 과식하기 쉽습니다. 한 숟가락 먹고 20번 이상 씹으세요. 천천히 먹으면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세요. 가능하면 일찍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을 늦게 드시면 잘 때까지 소화가 안 돼서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넷째,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출출하시면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우유나 과일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칼로리가 있는 건 다 야식이에요. 다섯째, 국물 요리는 국물을 적게 드세요.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아서 붓기도 생기고 신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여섯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면역력에는 단백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선, 계란, 두부, 닭고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몇 끼 드세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요. 손바닥 크기 정도면 적당합니다. 일곱째, 채소를 많이 드세요. 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면역력에 좋아요. 특히 색이 진한 채소가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같은 거요. 반찬의 절반은 채소로 드시면 좋습니다. 여덟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런 식으로요. 우리 몸이 리듬을 익히면 소화도 더 잘 됩니다. 혹시 밤에 너무 배고프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땐 따뜻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드세요. 물이 위를 채워줘서 배고픔이 줄어듭니다. 정 안 되시면 방울토마토 2-3개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라면이나 빵, 과자는 절대 안 됩니다. 강병호 할아버지는 이제 평생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엔 절대 안 드시고 식사량도 줄이셨어요. 덕분에 소화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셨습니다. 겨울에도 감기 한번 안 걸리시고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과식은 몸을 지치게 합니다. 야식은 내일의 건강을 빼앗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배부르게 먹지 마시고 80%만 드세요.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엔 물만 드세요. 이것만 해도 소화도 편해지고 잠도 잘 오고 면역력도 확 올라갑니다. 마무리. 자, 지금까지 겨울철 면역력을 30% 떨어뜨리는 6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유지하지 마세요. 20도에서 22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하루 3번 5분씩 환기하세요. 밀폐된 공간은 바이러스의 천국입니다. 셋째, 물을 하루 6잔에서 8잔 드세요. 점막이 건조하면 면역력이 무너집니다. 넷째, 전기장판은 자기 전에 끄세요. 밤새 켜놓으면 탈수와 수면 장애가 옵니다.
5째, 매일 15분 햇볕을 쬐세요. 비타민 D는 우리 면역군대의 사령관입니다. 6째, 과식과 야식을 피하세요. 배부르게 먹지 말고 80%만 드시면 됩니다. 이 6가지 어렵지 않죠?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활 습관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만 바꿔도 효과가 있습니다. 2~3개 바꾸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6가지 다 바꾸시면 이번 겨울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하셨습니다. 강병호 할아버지. 모두 이 6가지 습관을 바꾸셨고 모두 건강한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온도계 하나 사시고 실내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물병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전기장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내일 점심 먹고 15분만 밖에 나가세요. 저녁 식사는 80%만 드시고 7시 이후엔 물만 드세요.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목이 덜 칼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개운하고 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주변 분들이 물어보실 겁니다. 요즘 뭐 좋은 거 드세요?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면역력이 약해서 걱정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습관을 바꾸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건강한 겨울 나시고 따뜻한 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